1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일. 먼저 1번님들이 막혀있던 핵심 영역은 어디일지부터 살펴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막힘의 원인이 노력이나 선택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났던 시기. 준비는 했는데 기회가 안 맞았던 흐름. 특히 직장이나 일이나 역할 쪽에서 이 느낌이 강했을 수 있어요. 이력서나 제안, 계획은 계속 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라는 말만 반복되고 사람은 만나는데 결정권자는 항상 다른 곳에 있거나 내가 움직여도 결과는 내 손을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수레바퀴가 위가 아닌 옆으로 돌던 시기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지금까지 안 풀린 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가 통제할 수 없는 판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님들은 이런 감정을 겪을 수 있어요. 자책이나 내가 뭘 더 해야지라는 조급함. 근데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이게 구조적 정체예요. 관계 쪽으로 나타나면 타이밍이 계속 안 맞는 인연. 이어질 듯 하다가 항상 중단되고 상대 사정, 환경 문제로 밀리는 관계예요. 이 역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시기 문제였던 거예요. 1번님들 지금까지 안 풀린 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번 소드는 단순한 상처 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는 막힘 때문에 생긴 마음의 손상을 말해요. 상황이 안 풀리면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나만 계속 여기서 멈춰있지? 그리고 비교나 위축, 그리고 말이 줄어들어요. 이게 3번 소드예요. 예전보다 말수가 줄거나 기대를 일부러 낮추거나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처라기보다 지속된 정체가 만든 마음의 균열이에요. 특히 직장이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세게 말하지 않게 되고 기회가 와도 먼저 물러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막힌 흐름에서 생긴 방어 반응이에요. 운명의 수레바퀴 3번 소드 조합은 이렇게 말해요. 판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 네 마음이 먼저 다쳤다. 1번님들 지금까지의 막힘은 상황의 문제였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그때 생긴 마음의 기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먼저 풀리기 시작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킹 소드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차가워져라가 아니에요. 이 카드는 현실을 판단하는 힘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전 흐름에서는 이런 상태였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고 내 기준이 분명했는데 흐려지고 관계나 상황, 상사의 눈치에 맞춰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이나 역할에서 주도권이 계속 밖에 있었던 상태예요. 이 카드가 현실에서 풀리기 시작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 명확해지고 감정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상대가 아니라 일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특히 직장이나 업무, 역할에서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와요.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말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이건 제 역할입니다라는 생각이 명확해지고 불합리한 업무 구조를 감정 없이 정리해서 보게 돼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생기는 변화예요. 그리고 관계에 적용하면 좋고 싫음보다 이 관계가 나한테 맞는가로 판단되고 정 때문에 계속 끌려가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겨요.
이 카드의 핵심은 머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1번님들, 지금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분명하게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나이트 동전. 판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이 굴러가기 시작한다. 나이트 동전은 대박 카드는 아니에요. 대신 이런 변화를 말해요. 느리지만 확실한 진전. 하루하루 쌓이는 안정. 반복 가능한 구조. 그래서 이 흐름은 급격한 상승보다 안정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일의 루틴이 다시 잡히고 일정이나 수입, 역할이 예측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감각이 생겨요. 특히 돈이나 일, 생활비 업무 쪽에서 불안이 줄어드는 게 먼저 체감돼요. 그리고 직장이나 일 쪽으로 풀리면 갑자기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 이어져요. 책임은 생기지만 감당 가능한 범위예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건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나이트 동전식 회복이에요. 지금은 크게 벌 때가 아니라 다시 믿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욕심부리면 흐름이 어긋나기 쉬워요. 1번님들, 지금부터 풀리는 건 다시 흔들리지 않는 일상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기준도 생기고 일도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가 어떤 상황으로 실제 체감이 될까요? 이 흐름이 사람을 통해 오는지, 제한을 통해 오는지, 환경 변화로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4번 동전. 이 카드가 이 질문에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 변화가 잘 안 들어왔던 이유가 환경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거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이든 일자리든 아니면 역할이든 마음속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 그래도 이게 없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쉽게 손을 못 놓았던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알면서 지금 그만두면 공백이 생길까봐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경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는 것만 남았는데 그래도 이 관계가 끊기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 이건 욕심이라기보다 불안해서 나온 붙잡음이에요. 4번 동전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변화가 느리게 왔던 이유는 1번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 동전이 나오면 변화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지는 않아요. 지고 있던 걸 조금 느슨하게 할 때 들어와요.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꼭 지금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한 번만 다시 보는 거예요.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 손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 원드. 이건 약해졌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온 사람만 나오는 카드예요. 그동안 버텨온 게 정말 많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예민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고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는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한 번 이상 크게 지쳐봤기 때문에 같은 상처를 다시 겪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새로운 제안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데 기대보다 경계가 먼저 올라오는 상태일 수 있고 괜히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한 발 물러서 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변화가 들어와도 바로 잡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흐름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거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9번 완드는 이제는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변화가 와도 바로 확정되지 않아요. 사람도 일도 그리고 기회도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건 지연이 아니라 선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1번님들이 느끼는 피로는 더는 못 가겠다는 피로가 아니라 아무데로나 가고 싶지 않다는 피로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변화가 느리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행매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나 답답함으로 오해하지만 이 질문에서는 전혀 다른 역할이에요. 이 카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1번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왔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빨리 달라져야 한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행매는 지금은 바꾸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를 바꿀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그동안 문제라고만 보이던 상황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그만두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재료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돼요. 답답하다고 느꼈던 공백이 사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외부 사건보다 내 인식 변화에 먼저 시작돼요. 이 카드가 나오면 상황이 갑자기 뒤집히기보다 내가 그 상황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선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변화가 현실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불안해서 붙잡고 있었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텼고 그래서 변화가 느리게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에 힘을 조금 빼고 아무거나 받지 않겠다고 정하고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건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 흐름을 더 빠르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타기 위해 지금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별 카드. 이 카드는 막연한 희망 카드가 아니라 이건 한번 어두운 시기를 지나온 사람에게만 나오는 카드예요. 1번님들 지금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창한 계획도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를 믿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동안 막혀있던 판, 타이밍이 어긋났던 경험, 자꾸 반복되던 실망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를 낮춰왔을 가능성이 커요.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기대 안 하면 덜 아프겠지. 그런데 별은 말합니다. 이제는 기대를 아예 접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희망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작은 목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고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리하게 돼요. 예를 들면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 관계를 한 번에 회복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연락 한 통을 솔직하게 해보는 것. 이건 감정적인 낙관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세우는 희망이에요. 1번님들한테 지금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희망을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침착함이에요. 그리고 2번 동전. 이 카드는 균형을 말하지만 단순한 저글링 카드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풀리는 흐름은 한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1번님들 앞에서 봤던 흐름이 직장이나 현실 구조 쪽이었다면 지금은 그 변화와 내 생활, 관계, 그리고 감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시기예요. 이 카드가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일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영역이 신경 쓰이는 상황. 수입은 안정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지는 느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만 올인하다가 다시 무너져요. 이번 동전이 말하는 건 지금은 확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조절하면서 가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옮겨야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 관계를 갑자기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하는 시기예요. 이 카드의 핵심은 균형을 잃지 않는 속도 조절이에요.
지금 1번님들한테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흥분해서 확 뛰지 않는 것. 잘 되기 시작할수록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컵. 이 카드는 마음의 순도를 말해요. 앞에서 현실 구조가 풀리고 균형을 맞추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마음을 닫는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상처 때문에 기대를 줄였고 조심스러웠고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흐름이 바뀌면 사람이 다시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괜히 의심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새로운 제안이 왔을 때 일단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감정의 유연함이에요. 페이지 컵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과 굳어버리는 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번님들한테 필요한 마지막 태도는 다시 설레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사람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과거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고 지금의 나 기준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일. 그럼 먼저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막혀 있었는지, 왜 그 지점에서 계속 멈춰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9번 소드는 단순히 걱정이 많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건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2번님들이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돌았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건 특히 직장이나 일이나 역할 쪽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책임이 늘어났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성과는 내야 하고 실수하면 바로 눈에 띄는 자리. 겉으로는 담담하게 처리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이런 거예요. 관계에서 상대가 조금만 늦게 답해도 괜히 불안해지고 말 한마디의 의미를 계속 해석하고 괜히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상처받는 패턴. 9번 소드는 실제로 큰일이 벌어지기보다 머릿속에서 이미 수십 번 벌어진 상태예요. 9번 소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 막혀있던 이유가 외부 문제보다 내 안의 불안과 긴장 상태였다는 걸 말해줘요. 계속 예측하고 대비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정작 편안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카드의 깊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약해서 불안했던 게 아니라 잃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책임이 커졌고 지켜야 할 게 생겼고 그래서 더 예민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막힘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킹 완드가 나왔다는 건 이 불안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킹 완드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카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서 있는 사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 내가 이끌어야 했던 상황. 일에서는 내가 방향을 제시해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됐고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불안한데 불안한 티를 낼 수 없었던 구조. 이게 9번 소드와 킹 완드의 조합이에요. 여러분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였어요. 계속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실수가 없었다. 직장에서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는데 나는 속으로 계속 불안하고 그래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혼자 더 버티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흔들릴 때 내가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 감정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상대를 먼저 챙겼을 가능성이 커요. 킹 완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운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건 외부 기회가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는 구조였다는 걸 보여줘요.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다 속이 먼저 지쳐버린 상태예요. 지금까지 안 풀린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혼자 버티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건 기회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긴장과 책임의 무게가 조금씩 나뉘는 순간부터예요. 지금까지는 불안 속에서도 버텨야 했던 시기였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긴장 구조가 풀리면서 어디서부터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일일지 아니면 관계일지 아니면 돈일지. 지금부터 가장 먼저 움직이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번 컵은 단순한 연애 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는 마주 앉는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더 책임지고, 내가 더 버티고, 내가 더 끌고 가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번 컵은 균형이 맞는 관계가 들어오는 시기를 말해요.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느냐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사람. 이래서는 혼자 다 해결해야 했던 구조에서 누군가와 역할을 나누게 되는 상황.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회의 자리에서 늘 내가 먼저 의견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먼저 정리해줍니다. 관계에서도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분위기를 맞췄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다가와요. 이제는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마주보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는 크지 않게 시작돼요. 갑자기 대단한 인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 한쪽이 긴장됐을 수 있어요.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또 더 많이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그 긴장이 조금 낮아집니다. 상대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카드는 관계뿐 아니라 협력도 말해요. 일적으로도 그동안은 혼자 끌고 가던 일이 조금씩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관계는 내가 애써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라는 점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돼요. 4번 소드는 쉬어야 한다는 카드가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말해요. 사람을 만나도 말 한마디를 곱씹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 다음을 생각하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오면 먼저 달라지는 건 외부 상황보다 내 상태예요.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긴장을 조금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밤새 고민하던 상태에서 내일 생각해보자 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이건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 굉장히 큰 변화예요. 4번 소드는 관계 회복의 바탕을 말해요.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 먼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을 바꾸는 시기예요. 잠을 조금 더 자게 되고 생각을 멈출 줄 알게 되고 모든 걸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때 2번 컵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이 두 카드를 함께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긴장이 낮아지고 마주보는 관계가 시작돼요. 그동안은 내가 책임을 다 떠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돼요. 그리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래 가요. 이번님들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일은 일의 대박이나 금전의 급상승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 회복이에요. 혼자 버티는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긴장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럼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어떤 계기, 어떤 상황을 통해 체감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관계든 일이든 애매한 상태로 두고 버텼던 게 많았을 거예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고, 정리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받고, 넘어가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결정을 미뤘던 상황들. 그런데 킹소드는 이제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직장에서 계속 애매한 역할로 끌려가던 상황. 이제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관계에서는 내가 계속 배려만 하던 구조에서 저도 이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장면이 오고, 킹소드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다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불안했지만 버텼고 이제는 말할 준비가 된 상태예요. 6번 소드는 이동입니다. 물리적인 이동일 수도 있고 관계 구조의 이동일 수도 있어요. 킹 소드를 정리하면 6번 소드로 환경이 바뀌어요. 계속 불편했던 부서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이동하거나 자주 부딪히던 사람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거나 자주 가던 모임을 줄이고 조금 더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흐름. 6번 소드는 벗어나는 선택입니다. 그동안은 참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게 답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이동은 도망이 아니에요. 이건 더 편한 쪽으로 가는 선택이에요. 관계에서도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이 생겨요. 예전에는 괜히 미안해서 끊지 못했던 관계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연락 빈도가 줄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6번 소드예요. 킹 소드로 결단하고 6번 소드로 방향을 바꾸면 8번 완드로 연락과 기회가 들어와요. 내가 선을 그은 이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정리하고 나왔더니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요. 관계에서도 애매한 사람을 정리했더니 더 솔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타나요. 8번 완드는 속도가 붙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오래 끌지 않아요. 오히려 결단 이후 일이 빠르게 정리돼요. 예전에는 결정하면 손해볼까봐 미뤘다면 이번에는 결정했더니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움직이면 답이 온다. 가만히 기다리는 흐름이 아니에요. 작은 결단 하나가 빠른 변화를 불러와요. 그동안 버텼던 자리에서 정리하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붙었어요. 이번 변화는 누군가가 바꾸어주기를 기다리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는 순간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거예요. 이 빠른 흐름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속도가 붙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는 방법을 볼게요. 9번 컵은 만족의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성취가 있어도 금방 다음 걱정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9번 컵은 이제는 잠깐 멈추고 내가 이미 해낸 것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누군가 이번님들을 인정해 주었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고 넘기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작은 성과가 생겼을 때 곧바로 다음 불안을 찾지 말고 이건 내가 잘한 거다 하고 스스로 말해주는 것. 이게 9번 컵이에요. 이번 흐름은 기회 자체보다 그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만약 계속 불안에 붙잡혀 있으면 좋은 일이 와도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9번 완대는 끝까지 지키는 힘이에요. 기회가 들어오면 처음에 기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생겨요. 이게 오래 갈까?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이번님들, 이번에 풀리는 흐름은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간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직장에서 역할이 정리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해 하나에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태도. 이걸 조심해야 해요. 9번 완대는 말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나를 믿으라고. 그동안 버텼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번에는 좋은 흐름이 왔을 때 겁내지 말고 지켜내는 태도가 필요해요. 지키는 태도는 싸우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태양은 분명해요. 이건 숨기지 말라는 카드예요. 이번님들, 그동안은 내가 잘 되는 걸 드러내는 게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튀는 것 같고, 괜히 부담될까봐. 그런데 이번 흐름에서는 빛을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한 결과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 좋은 관계를 눈치 보지 않고 이어가는 것. 내가 기쁜 상황을 괜히 축소하지 않는 것. 태양은 확신과 밝음의 카드예요. 이번에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보다 잘 되고 있다에 집중해야 해요. 그래야 흐름이 더 커집니다. 이번님들, 이번에 풀리는 일은 관계와 구조에서 시작된 변화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더 크게 자라나요. 불안 속에서 버텼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일. 먼저 3번님들의 현재 상태부터 살펴볼게요. 바보 카드는 흔히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의 기준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상태를 보여줘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뭘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도 되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 지금 방식이 맞나?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마음이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직장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떠 있는 느낌. 일은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몰입이 되지 않고 다음엔 뭘 해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상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어딘가 새로운 공기, 새로운 만남을 원하게 되는 시기. 이건 불만이 아니라 성장이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바보 카드가 말하는 건 지금은 확실한 계획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는 감각이 먼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저러지? 왜 갑자기 다른 걸 해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변화예요. 이 카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조금 더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3번님들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첫 발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번 동전. 이 카드는 기다림의 카드예요.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온 것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간. 열심히는 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느릴 수도 있고 노력은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아직 멀게 느껴지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일을 꾸준히 해왔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유지해왔고 기본적인 기반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터지는 느낌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7번 동전은 말합니다. 지금은 틀린 길이 아니라 수확전의 정리 구간이라고.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눈에 띄는 변화보다 내 안에서 점검이 먼저 일어나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계속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시간표를 다시 짜고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조정하는 시기. 이건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바보 카드에서 느꼈던 새로운 시작의 감각이 7번 동전에서 현실 검토를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시작은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3번님들의 현재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도 아니고 완전히 멈춘 시기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음 단계 직전의 준비 구간이에요.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정리 중인 상태예요. 이 시기에 흔히 드는 감정이 있어요. 조금 답답함, 조급함, 그리고 동시에 왠지 모르게 기대되는 느낌. 이게 바로 두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의 특징이에요. 지금 3번님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풀리기 시작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쪽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지 살펴볼게요. 템퍼런스가 먼저 나왔다는 건 지금부터 풀리는 영역이 감정의 안정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이 힘들고, 일을 신경 쓰게 되면 관계가 지치고, 관계를 챙기면 내 시간이 줄어드는 상태. 즉 늘 어딘가 하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템퍼런스는 극단에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카드예요. 직장이라면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요즘은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요. 관계에서도 자꾸만 감정이 크게 흔들렸던 상황에서 이제는 상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봐요. 템퍼런스가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풀리는 건 대단한 감각이 아니라 내가 안정되는 감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안정은 주변이 갑자기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생겨요. 무조건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루 단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 태도.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상황이 나를 덜 흔들게 돼요. 그리고 템퍼런스는 섞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일과 휴식, 사랑과 혼자 있는 시간, 감정과 이성. 이 균형이 맞기 시작하면 흐름이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템퍼런스가 말하는 첫 번째 풀림은 내 생활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점, 이 카드는 천천히 갑니다.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맞춰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번 완드는 방향을 보는 카드예요. 템퍼런스로 안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번 완드입니다.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던 상태.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이 방향도 가능하겠다. 직장이라면 지금 자리만 생각했는데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역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지금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번 완드는 아직 출발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야는 넓어진 상태예요.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지금부터 풀리는 흐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선택권이 생긴다는 건 이미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번 완드에서는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남을까?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진지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현실에서 느껴지는 장면은 지도 펼쳐놓고 계획 세우는 느낌입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건 돈이 갑자기 늘거나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시야가 넓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불안할 때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요. 안정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럼 안정도 생기고 선택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상황과 계기를 통해 현실에서 체감되기 시작하는지 살펴볼게요. 3번 완드는 기다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바깥에서 오는 신호를 보는 상태예요. 직장이라면 내가 준비해둔 아이디어나 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물어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작은 제안일 수도 있고 잠깐 도와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3번 완드는 멀리 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변화가 와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한 달 뒤, 그리고 3달 뒤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져요. 기회는 이미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능성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기회는 이미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능성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예전에는 작은 변화가 그냥 지나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움직임이 다음 단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3번 동전은 변화가 실제로 협력을 통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혼자 해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내가 혼자 처리하던 일이 누군가와 역할을 나누게 되고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을 알아보고 함께 하자는 사람이 생겨요. 관계에서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파트너가 갑자기 나타나는 뜻이 아니라 같이 해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3번 동전은 작은 인정에서 시작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잘하시네요. 그거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이 카드의 핵심은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려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판이 더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다는 건 이 변화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타이밍의 변화라는 의미예요. 3번님들, 지금까지 왜 안 풀렸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판이 움직일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연락이 이어지고 예전에 멈췄던 일이 다시 살아나고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 생겨요.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한번 스쳐 지나갔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또는 내가 준비만 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외부 상황 덕분에 필요해지는 흐름이 흐를 수도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의미하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혼자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래서 오히려 해야 할 것은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3번님들에게 풀리기 시작하는 일은 혼자 큰 결정을 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작은 제안,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타이밍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9번 동전은 혼자서도 괜찮은 상태예요. 그동안 많은 걸 스스로 해내셨을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생활을 유지했고 감정적으로 쉽게 기대지 않았을 거예요. 일이 힘들어도 결국 내가 해결했고 관계에서 서운한 일에도 스스로 마음을 정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3번님들을 꽤 단단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좋은 자리에서 나온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부터는 이 안정감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의 내 리듬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 생활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맞추지 않는 것.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무리해서 일정과 에너지를 다 쏟지 않는 것. 9번 동전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안정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는 나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또 하나, 이 카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태도도 말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루지 않는 것.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 작은 취미에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흐름을 더 길게 만들어요. 6번 컵은 익숙함이나 따뜻함, 편안함의 카드예요. 이 카드가 조언에 나왔다는 건 앞으로의 흐름이 너무 새롭고 낯선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옛 인연이나 익숙한 방식이 다시 등장해요.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과 다시 연결되거나 내가 잘하던 방식이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 관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보다 이미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6번 컵은 말합니다. 억지로 새로워지려고 하지 말라고. 가끔 사람은 변화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3번님들의 흐름은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언은 이겁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선택보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너무 어른처럼만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책임이나 현실, 계획, 그러다 보니 가벼운 즐거움이나 순수한 마음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됩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운을 더 끌어요. 3번 동전, 협력과 현실적인 성장이에요. 앞에 두 카드가 내 안정과 따뜻함이었다면 3번 동전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 위에 사람과 함께 만드는 구조를 얹으라고. 혼자 하던 일을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게 되거나 내 능력을 알아보고 협업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 시작하려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3번 동전은 함께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카드예요. 즉,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조금씩 커지는 흐름이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함께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이번 흐름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일은 갑작스러운 대박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만들어둔 안정 위에 사람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흐름이에요.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일. 그럼 4번님들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4번님들, 매지션이 현재 상황에 나왔다는 건 지금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라기보다 내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매지션은 이런 상태에서 나와요. 겉으로는 상황이 불안정해 보였지만 사실 내 손의 재료는 다 있었던 상태. 문제는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가 헷갈렸던 거예요. 일이나 돈, 직장 쪽 상황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 능력은 충분한데 결정권이 없거나 내가 할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태. 예를 들면 누가 시키면 잘해요. 부탁 들어오면 처리해요. 근데 정작 내 성과로 정리가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보이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써야 하지? 매지션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는 남이 정해주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을 짜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직이나 부업, 새로운 프로젝트, 개인 사업 모두에 해당해요. 작은 판이라도 내가 설계하면 흐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관계나 소통, 인간관계에서는 매지션은 말로 설득하고
소통으로 상황을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애매했던 사람과 대화 한 번으로 분위기가 정리되고, 오해가 있던 관계가 긴 설명보다 한 문장으로 풀려요. 내가 계속 참고 있던 관계에서 제가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요. 매지션은 침묵을 깨는 카드예요. 다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게 말해서 판을 바꾸는 카드예요. 매지션이 현재에 뜨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생각은 많고 머리도 빠르고 가능성도 보이는데 실행이 한 박자 늦어요. 왜냐하면 실행하면 결과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매지션이 말합니다. 이미 도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미루지 마세요. 여기서 사부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완성하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8번 완드가 옆에 있어요. 8번 완드는 빠른 전개예요. 연락이나 제안, 일정이나 결정,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좋은 카드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정신없어서 놓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8번 완드는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연락이 많아져요. 예전에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언제 가능하세요 하고 날짜를 잡는다든지, 오랫동안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진다든지,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같은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는 시. 이때 중요한 건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바로 반응하느냐예요. 8번 완드는 타이밍 카드라서 반응이 늦으면 상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압박이 아니라 기회가 속도를 내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서류 하나, 결정 하나가 몇 주씩 걸렸는데 이제는 이번 주 안에 정리할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빨라집니다. 특히 직장이나 일, 협업에서 프로젝트가 급하게 들어오거나 갑자기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부님들이 내가 준비가 됐냐를 먼저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8번 완드 흐름에서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겁을 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 대신 이렇게 가셔야 해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게 매지션과 8번 완드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8번 완드는 이동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늘고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고 새로운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좋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잠깐 도와주러 갔는데 그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거나 SNS나 온라인에서 갑자기 반응이 붙어서 연락이 이어지는 방식. 이때 중요한 태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8번 안대는 너무 무겁게 인생을 바꾸는처럼 접근하면 오히려 굳어져서 타이밍을 놓쳐요. 가볍게 빠르게 연결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흐름이 맞아요. 생각만 하던 것을 이제는 말하고 움직이고 연결하면 바로 현실이 반응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막혔던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이었고 이제 타이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부님들, 현재는 분명해요. 내가 움직이면 바로 반응이 오는 시기예요. 그럼 다음 질문에서 이 빠른 흐름이 어느 영역에서 가장 먼저 성과로 나타나는지, 일인지 돈인지, 관계인지 자리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도 살펴볼게요. 먼저 8번 컵은 떠나는 카드예요.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끊어내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먼저 떠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그대로인데 속에서는 이미 여기가 끝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월급도 잘 나오고 일도 익숙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느낌. 또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느낌. 8번 컵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대로 가면 나는 편하긴 한데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야. 이게 바로 8번 컵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크게 싸운 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상처 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내가 늘 이해해야 하고 내가 늘 먼저 맞춰야 하고 대화는 있지만 깊어지지 않는 상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 관계에서 나는 더 이상 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돼요. 연락 빈도도 줄고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흐름. 8번 컵은 억지로 끊으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올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이상하게 느끼기도 해요. 왜 예전처럼 열정이 안 올라오지? 왜 갑자기 다 귀찮지? 그런데 이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감정 정리 기간이에요. 지금은 억지로 다시 열정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지 조용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6번 소드예요. 이건 8번 컵의 결과예요. 마음이 먼저 떠났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부서 변경, 역할 변화, 프로젝트 이동 또는 계속 고민만 하던 방향에 대해 실제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 그대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6번 소드는 조용한 이동이에요. 소리 없이, 드라마 없이. 하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뀌어요. 관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계속 나를 지치게 했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굳이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빈도가 줄어들어요. 대신 조금 더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6번 소드는 생각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카드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문제를 피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평화로운 쪽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굳이 이겨야 할 논쟁에서 빠지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 이건 약해진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이에요. 사모님들께서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건 무언가를 더 얻는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좋은 흐름을 위한 자리 만들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서는 이렇게 비어진 자리로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어떤 기회나 변화가 실제로 펼쳐지는지를 살펴볼게요. 데빌은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이건 강한 끌림과 현실 욕구를 말해요. 그동안은 해야 할 일, 책임, 안정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돈이 되는 기회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끌려요. 수입이 더 좋아질 가능성, 더 큰 역할, 더 직접적인 결과. 데빌은 말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걸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욕심은 내가 성장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조심할 점은 있어요. 눈앞의 보상 때문에 내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관계에서는 강하게 끌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화가 빠르게 깊어지고 감정이 빨리 움직이고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 사모님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빠져들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데빌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강한 에너지 연결이에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생겨요. 이 카드의 조언은 분명해요.
끌림은 인정하되 내 중심은 놓치지 말 것. 데빌은 또 이렇게 나타나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욕구가 올라와요. 하고 싶은 일, 말하고 싶은 말, 시도해보고 싶은 선택. 예전에는 안 되라고 막았던 것들. 이건 나빠진 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바보예요. 강한 끌림 이후 그럼 한번 해볼까라는 순간이 와요. 바보는 안전보다 가능성을 선택하는 카드예요. 작게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사이드 프로젝트, 새로운 모임, 처음 해보는 역할. 완벽한 준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보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으면 조심했을 선택을 이번에는 조금 더 열어둬요. 먼저 연락해보거나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하거나. 이건 무모함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믿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바보는 과거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카드예요.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저렇게 가볍지? 왜 갑자기 도전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들께는 지금 필요한 에너지예요. 데빌과 바보가 강한 에너지라면 템퍼러스는 그걸 안정시키는 카드예요. 즉 강하게 끌리고 새롭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균형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변화가 많습니다. 연락이 많아지고 선택지가 늘어나고 새로운 일이 겹쳐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리듬을 찾기 시작해요. 일과 휴식의 균형, 관계와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 템퍼러스는 오래 갈 수 있는 속도를 찾는 카드예요. 강한 끌림으로 시작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대화와 신뢰로 바뀌어요. 처음의 설렘이 안정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템퍼러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극단으로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게 바로 흐름을 오래 가게 합니다. 사모님들께 변화는 강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편안한 균형으로 이어져요. 지금까지는 강한 에너지로 시작된 변화가 새로운 출발을 통해 안정으로 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럼 이 흐름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도 살펴볼게요. 마지막 조언 자리에서 데빌이 다시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부터는 내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벌고 싶다. 더 인정받고 싶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건 성장의 신호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조건도 괜찮고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더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 3개까지 잡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데빌은 말합니다. 욕심은 괜찮지만 욕심에 끌려가지는 말라고. 예를 들어 처음엔 좋은 부업이었는데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기존 리듬이 무너지는 상황. 이걸 조심해야 해요.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강하게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점점 내 에너지가 과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상대가 연락 안 하면 신경 쓰이고 내 일정이 상대 기준으로 바뀌는 흐름. 데빌은 끌림은 인정하되 의존은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데빌은 내가 무엇에 약한지 보여주는 카드예요. 칭찬이나 돈, 인정이나 관계. 이걸 알아야 다음 카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동전. 이 카드가 아주 중요해요. 페이지 동전은 작지만 현실적인 시작이에요. 큰 성공보다 작은 습관과 작은 선택을 말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행동. 하루에 한 번 연락.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 작지만 꾸준한 수익 구조.
페이지 동전은 말합니다. 작은 걸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의 흐름은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서 커집니다. 관계에서도 극적인 사랑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신뢰가 쌓이는 흐름이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는 연락, 사소하지만 꾸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페이지 동전은 겸손함과 배움의 카드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람에게 배우는 태도. 이걸 유지하면 앞에 대빌 에너지가 건강한 성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10번 동전은 결과입니다. 안정이나 기반, 오래가는 흐름.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이번 변화가 단순한 반짝 흐름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수익 구조가 안정되거나 일에서 자리 잡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형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생겨요. 관계에서도 불안한 설렘보다는 편안한 신뢰, 함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관계. 10번 동전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연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불안해서 계속 움직였다면 이제는 안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풀리는 상태예요. 사모님들께 이번 조언은 이거예요. 욕망을 억누르지 말되 작은 현실적 행동으로 다듬어가면 결국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 사모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